안녕하세요. 리테라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광주교대 신입생 전형 모집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대들은 정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입시 결과를 지금 좀 빠르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네, 광주교대에 대한 입학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사항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그다음 이제 여기 정시 모집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정성적 종합 평가를 운영하면서 내신 등급은 진짜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다른 교대들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교대들 그런 교대들도 있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또 교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내신 등급 합격자, 그러니까 그 최종 등록자는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그냥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 그냥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실 거를 먼저 저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형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전형에서 많은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여러 개의 전형이 이제 정말 균등할 정도로 이제 모집 인원들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네, 좀 복잡해요. 전형 자체가 좀 복잡한데, 물론 이제 또 교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뭐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지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전형 자체가 좀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참고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다른 교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교대 이제 그 전형 변화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이 이제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표를 좀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전형별로 보면서 좀 변동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모집 인원하고 이제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 이제 변화된 부분,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변화된 부분을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집 인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집 인원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학년도에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이라는 이 전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들어가는데,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모집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42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교육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집 인원이 좀 축소가 돼서 여기 이제 60명을 2025학년도에 모집을 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건 2025학년도 기준이에요.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광주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좀 늘어서 요거는 50명을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늘어서 10명이 늘어서 50명을 모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1명이 늘어서 1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여기는 8명을 모집을 한다. 8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장애인 대상자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전형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10명, 10명, 7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외로 모집을 하는 전형들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고, 정원 내로 이제 모집을 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전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그 광주교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전형은 그렇지 않지만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이렇게 남녀 성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전형에는 성비 적용이 안 되는데, 오직 이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에만 성비 적용이 되는데, 이게 2025학년도에는 자 성비 제한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비 제한이라는 거는 그 남학생, 여학생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성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는 거.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그 지원 자격이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요 정도가 이제 해당 전형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지원 자격이 좀 추가가 됐어요. 자격 추가. 근데 이제 뭐 조금 의미 있게 보실 만한 내용인 게, 어떤 지원 자격이 추가가 됐냐면 만학도 전형. 아시죠? 뭐 경인교대 같은 경우 만학도 전형으로 이제 따로 뽑는데, 아무튼 이 만학도라고 해서 만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지원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은 요 정도, 수시에서의 변동은 요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전형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46명을 모집을 했고, 지원 인원은 429명으로, 자, 이제 등록 인원이 45명이었다. 그래서 남학생 26명, 여학생 19명이었는데, 어쨌든 뭐 최종 경쟁률은 9.3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교 자료로 삼아보기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는 조금 그 약간 이격이 있는 게, 2023학년도에는 모집 인원 규모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81명을 모집을 해서 뭐 지원자는 429명보다는 월등히 많았었지만, 어쨌든 당시 경쟁률은 2023학년도는 7.1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났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좀 경쟁률은 올랐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오른 이유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선호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81명이나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률이 7.16대 1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던 2024학년도를 좀 감안한다면, 네, 어쨌든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80명 모집에 17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14대 1. 2023학년도 경쟁률은 1.98대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인원은 80명, 100% 다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46명 모집에 등록 인원이 45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의 2월 인원이 일단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에 169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4.23대 1이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 2023학년도 경쟁률은 2.63대 1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인원은 40명으로 등록률은 100%를 채웠었죠. 100%를 채웠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거의 2월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에 자 93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2.33대 1.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3.08대 1의 경쟁률이었고, 자, 등록 인원은 40명 전원이 다 이제 최종 이제 등록 인원은 40명이 되어서 등록률 100%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지금 100%다. 자, 이제 다른 지역 교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대 관련된 부분 설명드릴 때 네, 하나씩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역 교대들 같은 경우에 지역 인재 전형은 거의 등록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좀 감안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전 연도에도 등록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등록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네,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는 9명 모집에 32명이 지원을 해서, 자, 3.56대 1, 그 다음에 등록률 100%, 9명 다 등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전형 같은 경우에는 3명 모집에 12명 지원해서 4대 1의 경쟁률, 등록률 100%, 3명 다 등록했죠. 자, 장애인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13명이 지원을 해서 1.3대 1,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은 60%, 6명이 등록을 했고, 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에 51명 지원해서 100% 등록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쟁률과 등록 현황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2025학년도 이제 동일하게 반복이 되냐 어떠냐는 잘은 몰라도 그냥 최근의 통계로만 놓고 보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2월 규모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 이제 전형별로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들의 전체 성적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6명 모집에 45명이 등록을 했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평균점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내신 등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내신 등급을 좀 보시면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44 등급, 최고점 1.49에 최저점 3.16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뭐 2023학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비교하기가 쉬운 문제는 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023학년도는 훨씬 더 모집 인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비교 자료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2023학년도 평균점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평균점은 2.08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점은 1.58. 그리고 평균점은 최저점은 2.62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최고점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평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평균 등급은 일단 좀 하락했다. 네,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교대들이 겪고 있었던 공통된 흐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저점 자체도 일단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등급이면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의 등급은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번호 같은 경우는 남자 46번, 여자 36번, 여학생 36번까지 합격했다라고 했었으니까 네, 요 정도 이제 등록번호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2025학년도부터는 성비 적용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어쨌든 성비 적용이 되어서 남학생 26명, 여학생 19명을 뽑았는데 그럼 각각의 등급 차이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점이 한 2.58 등급 그리고 최저점이 지금 3.16, 그 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2.24, 최저점이 2.65로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에는 성비 제한 규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종 아까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의 평균 지점인 2.44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비 적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지 한번 살펴보면 자, 평균점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2.39 등급 그리고 최고점 1.65 최저점은 3.15로 역시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2.3 등급 그리고 최고점은 1.6 그 다음에 최저점이 2.77로 네, 그러니까 평균점은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최저점이 네
좀 많이 하락했네요. 그죠? 한 0.4등급 정도 하락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 최저점이 하락한 이유가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류상의 차이. 그러니까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차이에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어떤 그런 서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평균 등급이 2.86, 그 다음에 최고점 1.84, 최저점 3.78로 2023학년도하고 역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2.44등급, 그 다음에 최고점은 1.7, 그 다음에 최저점은 3.25로 최고점, 평균, 최저점 모두 다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비번호 15번까지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인재 최종 등록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자, 평균점 같은 경우 전남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이 지금 2.82, 최고 1.76, 최저점이 4.07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2.17 평균은, 그 다음에 최고점은 1.52, 그 다음에 최저점이 2.74로 전반적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전반적인 입결은 하락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번호 16번까지 합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형이 좀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제 충분히 이제 좀 지원 자료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면접 같은 경우는 뭐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그 광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종합전형의 면접은요 모두 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면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출된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 최종 등록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 뭐 4.79, 평균은 4.79, 최고점 3.29, 최저점 6.56까지 형성이 돼 있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좀 주목해야 될 게 만학도 전형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 만학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 최저점은 공개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워낙 모집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평균 등급만 지금 한 2.73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특히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이제 그 모집 인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최초 합격자 전원 등록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 최종 등록자 성적도 역시 한번 여기 주어진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정원의 모집 인원에서는 모집 규모가 뭐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10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뭐 이제 등급을 한번 좀 살펴보면 평균은 2.55, 그 다음에 최고점 2.3, 최저점 2.73 등급으로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평균이 한 1.95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은 한 1.61, 그리고 최저점이 2.14 등급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급과 비교를 하면 역시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산위 계층 한부모 가족 최종 등록자 성적은 3명을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안 나왔고요. 이제 평균 내신 등급이 3.2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수시 전형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정리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 충원 합격자 현황 예비 번호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진짜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네,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합격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막 조마조마하고 이제 뭐 조마조마해서 뭐 살펴보는 경우들도 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차수별 예비 번호를 이제 제공을 해 주어서 네,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런저런 자료를 활용하기에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예비번호가 1차에서, 그러니까 예비번호가 좀 앞에 있어서 1차에서 가급적이면 충원이 되는 경우, 충원이 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데, 네, 그런 부분들 그냥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네,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교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수능 최저가 없는 그 전형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등록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거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이 총 109명이었습니다. 수시 2월 1명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수시 2월 인원 규모가 정말 작았던 학교였죠. 그러니까 부산교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2월 인원 규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정말 그 교대 정시는 2월 규모가 거의 없으면 없고 아니면 많으면 엄청 많고 진짜 극단적이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광주교대의 네, 수시 2월 인원 규모는 대단히 작았다. 그래서 네, 요런 정도의 2월 규모가 좀 작게 나타나 있었고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서 6월 인원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다 합쳐서 한 46명 정도가 2월이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2024학년도에 2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9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295명으로, 자, 등록 인원이 총 107명이었다. 그러니까 2명의 미등록 인원이 발생을 했나 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경쟁률은 2.71대 1. 네. 뭐 이게 맞냐 적냐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아마 이제 작년 교대 정시 경쟁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 1 넘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네, 광주교대도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닌데 사실 이 정도 경쟁률이 작년 교대 정시에서는 거의 최저 경쟁률에 해당했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54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당시 경쟁률은 1.99대 1이었었거든요. 154명 모집에 근데 어쨌든 뭐 모집 인원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작년 교대 정시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다 높았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규모가 이제 발생했던 전형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장애인 대상자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전형 같은 경우는 각각 4명씩 모집을 해서 지원 인원은 네, 장애인 대상자 전형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1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2.5대 1이었다. 근데 문제는 등록 인원이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였네요. 자, 요런 부분들이 일단 이제 뭐 기본적인 등록 현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제 최종 등록자 성적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럼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이제 평균 백분위를 이제 하나하나씩 과목별로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에 평균점 자체가 한 78.68, 수학이 78.74, 탐구가 76.96, 그러니까 국수탐 평균이, 백분위 평균이 대략 한 78.13 정도였다. 네, 요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은, 네, 평균점 한 3.03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것도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그리고 최고점은 89.17, 그리고 80% 컷이 72.17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와
2023학년도 정시와 비교를 했을 때는 과연 백분위가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선 2023학년도 국수탐 평균 백분위가 당시에는 얼마 정도였었냐면 85.5 정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85.5. 자, 그리고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94.5가 일단 최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80% 컷은 공개는 안 됐고 최저점만 공개가 됐었는데 최저점이 79.17 이게 최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 컷이 최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하고 비교하면 백분위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평균 등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등급으로 따지고 본다면 대략 한 3등급 진짜 극초반 정도 평균치가 네, 그 정도가 이제 나왔었다라고도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정시에서는 어쨌든 백분위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국수탐 0까지 반영 비중이 25%, 25%, 25%, 25%로 전부 다 모든 과목들의 반영 비중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 평균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나오면 될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뭐 간다라고 하면 뭐 한 2등급 2개, 3등급 2개만 떠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그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참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교대에 대한 경쟁률도 높았던 거고 뭐 그 경쟁률 속에는 아까 이제 뭐 보셨지만 2.7대 1 정도의 경쟁률 속에서 이제 뭐 허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워낙 불수능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치가 또 고스란히 이어질지 더 낮을지 더 높아질지 그건 좀 경쟁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광주교대가 공개한 결과치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많이 몰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성적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다른 교대들과의 결과치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일반 전형 그 성적 현황은 그 정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에서의 충원 합격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 109명에 1차 28번, 2차 36번, 3차 38번, 4차 충원 41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최종 합격 예비 번호는 51번이다. 이게 지금 명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28번까지였고, 그 다음에 36번까지가 2차 충원에서 붙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8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인원들의 규모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충원만 해도 그래도 28번까지는 받았었는데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는 불과 8명만 더 추가 모집이 됐다는 거고 요때는 2명, 마지막은 3명. 뭐 요 정도로 이제 추가됐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 그냥 인원 규모라고 그냥 다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 4명이었는데, 문제 이제 뭐 최종 합격자가 아마 요거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네, 어쨌든 요런 결과치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뭐 다른 자료는 이제 없네요. 네, 요 정도가 이제 뭐 마지막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대는 참 작년 같은 경우 교대 정시는 참 이례적이었다. 네,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막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될 정도로 네, 교대 정시에 대한 어떤 그 입결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 뉴스 보도까지 나오는 바람에 네, 하여간 많은 그 지원자들이 좀 몰렸던 그런 한 해였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당장 이제 올해 그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그것조차도 뭐 예상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교대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의대 정시 늘린다 어쩐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또 재수생들이 또 어느 정도 또 들어올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올해 2025학년도에는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변수가 많은 것 같고, 네, 이 변수들 속에서 네, 이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치들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초등교사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이제
원하시는 교대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광주교대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광주교대 합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